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모자라거나 부족한 배경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쉽게 하는 방법과 포토샵에 AI가 들어오기 전에 노가다로 하던 방법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AI가 잘 해주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 멋대로 배경을 만들어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입맛에 맞게 노가다를 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유용해요. 이렇게 고양이 사진과 이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분의 사진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사진은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가서 다운받고 같이 포토샵 켜고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화사한 사진인데요. 파일 오픈 눌러서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사진 있는 폴더에서 이렇게 끌고 와도 열립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 레이어 창의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그대로 남겨두고 컨트롤 J를 해서 하나 더 사진을 복사하고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 위쪽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눈은 꺼주시고요. 먼저 알려드릴 건 AI로 편하게 배경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너무 예쁘지만 이 오른쪽에 드레스가 잘려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세로로 긴 사이즈인데 저는 이거를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에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쪽에도 여백이 하나도 없고 이 아래쪽에도 여백이 없고 막상 쓰려고 하면은 여백이 너무 없어서 불편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아쉽지만 이 사진 못 쓰겠다 했겠지만 이제는 포토샵에 들어온 제너레이티브 필 AI 기능 덕분에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크롭 툴이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르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캔버스 사이즈를 늘리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쭉 잡아 당겨주면 왼쪽에 여백이 생기고 여기 드레스를 꽉 채워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도 늘려서 여백을 줘볼게요. 이렇게 하고 위쪽에 V 눌러서 확정을 시켜주시고요. 여백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포토샵의 AI 기능인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제외한 부분이 바둑판 같은 모양의 배경으로 채워졌는데요. 이거는 색이 없는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이 무브 툴 옆에 있는 렉탱글러 마키 툴을 눌러주세요. 키보드의 Alt를 누르면서 마우스의 휠을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지금 작업하기 편하게 확대를 좀 하고 이 마키 툴 선택된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점선이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저희가 선택했던 이 안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 제너레이티브 필이 뜰 텐데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원하는 것을 적으면 이제 AI가 알아서 만들어주거든요. 그 챗GPT의 프롬프트랑 똑같은 기능인데 굳이 원하는 게 없으면 그냥 제너레이트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포토샵이 이 이미지에 맞게 사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너레이팅 바가 움직이면서 생성이 되고 저희는 기다려주면 돼요. 원본 사진이고 포토샵이 만들어준 사진인데 이렇게 원본 사진이 적은데도 이 넓은 부분을 다 자연스럽게 채워졌어요. 이렇게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 프로퍼타이즈를 보면 한 번에 3개를 만들어주거든요. 다른 것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저는 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이 제너레이트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3개가 더 만들어져요.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질 때 3번 정도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사진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 치마의 옆에 부분들이 모양이 다들 달라서 되게 좀 색다르고 재미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시면 제너레이티브 한 번 더 누르면 계속해서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정해진 숫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포토샵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는 못 찾았는데 이게 어도비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이 위쪽에 본인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남은 개수가 뜨더라고요. 지금 저는 총 1000개가 가능한데 989개가 남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4월 3일이라서 지금 초기화가 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좀 팍팍 써서 이번 달에는 1000개를 다 채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AI로 쉽게 포토샵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이 고양이 사진으로 한번 기존에 AI 기능이 들어오기 전에 했던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엔 다시 또 AI 힘을 빌려볼게요. 얘도 똑같이 컨트롤 J에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주세요. 아래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눈을 꺼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 샘플처럼 이 왼쪽과 윗부분을 늘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키보드 Alt 누르면서 이번에는 휠을 내려서 크기를 줄여주시고 크롭 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왼쪽으로 늘리고 위쪽으로도 늘려봅니다. 이 V자 눌러서 확정을 해주세요. 여기서 다시 아까처럼 이 렉탱귤러 마키 툴을 눌러주세요. 네모난 이 렉탱글이 아니라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얘를 마우스 왼쪽으로 꾹 눌러서 이 옆에서 뜨는 것 중에 첫 번째 걸로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이 안쪽에서부터 선택을 해주시는데 지금 어차피 왼쪽과 위쪽만 늘릴 거라 끝부분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다시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해주시고요. 위에 메뉴에 에디트, P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 창이 떠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 컨텐츠를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 어웨어를 눌러주세요. 이 메뉴의 주변부를 포토샵이 인식을 해서 비슷하게 채워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전깃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도 썼던 기능인데요. 포토샵 할 때 되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번에는 이 컨텐츠 어웨어를 사용을 했지만 색을 넣거나 아니면 이 패턴을 넣거나 블랙이나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때도 사용을 해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딩바가 움직이면서 또 자동으로 채워졌는데 이게 지금 포토샵에 AI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기능인지라 이렇게 고양이가 되게 이상하게 들어온 게 보이거든요. 이 기능이 말 그대로 이 사진의 주변을 인식해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엄청 똑똑하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고양이 부분이 이상하게 가져와 버렸는데요. 그래서 AI가 없을 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해줬었냐면 이쪽에 이 라쏘 툴을 눌러주세요. 역시 이게 라쏘 툴이 선택이 안 됐으면 이 클릭을 해서 맨 위에 있는 라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 아까 선택했던 부분이 선택된 상태라 지금 이렇게 점선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어색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에디트, 필, 컨텐츠 어웨어,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수정이 됐고 또 지금 고양이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에디트, 필, 컨텐츠 어웨어, 오케이.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죠? 어색하다 싶은 부분들을 계속 컨텐츠 어웨어 필을 눌러가면서 정리를 해줘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어색한데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봤는데 역시 아까보다는 자연스럽지만 이런 어색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쪽을 보면 벽 아래쪽이 이 경계선 부분이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뚝 끊겼어요. 키보드의 Alt와 마우스 휠을 올리면서 확대를 좀 해주시고 이게 도장 툴로 찍어서 옆에 붙여놓는 건데 고양이까지 같이 찍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라쏘 툴로 여기 할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도장 툴로 작업을 하면 딱 이 선택된 영역 부분에서만 작업이 되거든요. 그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흔히 도장 툴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크기가 200인데 저는 좀 줄여서 100 정도로 줄여서 이 소프트 라운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야 되잖아요.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요. 이 복사할 부분 이쪽을 딱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 넣을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뜨거든요. 이게 딱 한 줄로 잘 가야 되니까 좀 정교하게 위치를 맞춰서 붙여 넣어주세요. 저는 지금 브러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키보드의 대괄호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커지거든요. 이렇게 좀 키워서 다시 이번엔 좀 더 많이 복사를 해볼게요. 다시 Alt 누르면서 복사하고 옆에도 한 번 더 찍어주고 계속해서 찍어줍니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보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D에서 선택 해지를 하고 이렇게 완성된 사진입니다. AI가 없을 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귀찮지만 이런 기능들도 알아두면은 제너레이티브 필로 했는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 상황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원본 사진이고 컨텐츠 어웨어 필로 만들어 본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배경 같은 게 막 어지럽지 않은 거는 컨텐츠 어웨어 필러도 쓸만하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AI 기능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렇게 이 많은 부분들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AI 기능이 들어와서 작업할 때 더 편해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사진도 이렇게 노가다 하는 거 말고 제너레이티브 필로 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컨트롤 J에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쪽에 저희가 방금 했던 거는 눈을 꺼서 지워주시고 이 두 번째 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 것도 아까처럼 이 안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래에 제너레이티브 필 버튼이 뜨는데 얘를 클릭을 하고 제너레이트 눌러볼게요. 또 3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줬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저는 좀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아까 컨텐츠 어웨어로 만들었던 것과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컨텐츠 어웨어 필로 만든 거고 이게 AI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것도 깔끔해서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하는 방법 2가지를 다 알아봤으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포토샵의 AI 기능인 제너레이티브 필을 이용한 배경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과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컨텐츠 어웨어 필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을 늘리는 방법까지 총 2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난 지금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써야 하는데 너무 여백이 적거나 가로형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세로형 사진이거나 해서 너무 애매하다 싶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제공한 이 2가지의 예제 사진 말고도 다양한 사진으로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만 늘리기를 했지만 여기다 정말로 저희가 글씨를 써서 하면은 다양한 배경으로도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신기술이 들어올 때는 팍팍 써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포토샵 라이브 특강을 저녁 9시에 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이왕이면 신청하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와서 질문도 바로바로 해주시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면 참 좋겠는데요. 이번에 특강 신청해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제가 라이브 주소 적어주신 연락처로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중에 라이브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다양한 디자인 꿀팁들 가져올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제였습니다.